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역대 최대 신고 금액을 경신하면서 연간 350억 달러의 FDI 유치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FDI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작년 조세 심판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 표준 구간이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중 회수가 어려워진 부실채권이 3개월 만에 9천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기존 정상 또는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됐던 부동산 PF 대출 등이 부실 우려가 높은 고정 이하 채권으로 대거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기를 조금 땡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채 유가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WI 지수가 배럴당 83.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금리가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좀 마감을 지었는데요. 뉴욕 증시부터 한번 브리핑 해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나스닥은 0.12% 상승했고 다우랑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리, 상장사 이익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상장사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금리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 성장, 고용, 연준이 중요시하는 이런 지표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성장은 GDP 부분에서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장 하나 체크하시고 물가에 있어서는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 없다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추세 자체가 무너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여러분들이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은 일단 물가랑 성장 이미 다 나왔으니 단기 모멘텀인 고용 5일에 발표됩니다. 고용 보고서랑 실업률이 발표됐는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면 증시가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5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채 금리랑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증시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다만 이 국채 금리 상승이나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인지 추세적인 하락인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인 5일 고용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과 온도 차이가 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50선 장중에 유지하면서 강보합세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확히 말씀드리면 1.9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차이 때문인데 기존의 코스닥을 이끌었던 알테오젠과 같은 ADC 섹터, HLB 그룹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몰려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 자금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삼성전자는 85,000원 찍고 건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9만 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기준으로 장중에 84,7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5,000원 찍으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면 되고요. 최종 목표가는 9만 원 잡고 홀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는 2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20만 원까지 관찰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지지 라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제가 방송상으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70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2,700선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일단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2,700이 무너졌다 하면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할 겁니다. 2,700이라는 상징적인 가격대 생각하시고요. 또 추세의 선을 그어봤을 때 이 2,700 라인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지지하고 있는데 900선 장중에 무너졌습니다. 물론 종가상으로 900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 아마 회복하지 못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수급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에서 제가 전략을 하나 잡아드리자면 바이오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분할 익절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에 수급을 좀 집중하면 된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는데 앞으로 봐야 될 지표 같은 경우에는 고용 보고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의 수급들이 완전히 코스피의 반도체주들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약바이오나 2차전지 쪽을 반도체 쪽으로 리밸런싱하는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알아볼 섹터는요. 데이터 센터 섹터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AI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AI 시장이 호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35조 원 정도 됩니다. 규모 자체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으로 봤을 때 슈퍼컴의 250배나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운명이 좌지우지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못 찍었습니다. 상한가는 못 찍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29일이죠. 29일 그냥 0.1% 상승했고 4월 1일에 상한가 마감을 하고 오늘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재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1파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료가 없다면 한 번 더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 공략 방법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만약에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3,000원 아래입니다. 3,000원 아래에서 종가 매매를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캔들이 아니라 윗꼬리가 더 많이 달린다는 캔들이 나온다면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3,000원 이하에서 이 캔들이 유지될 때는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고가권에서 달린다면 다음 날 시가 매매하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모멘텀 자체가 AI 쪽으로 엮이면서 새로운 그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모아 데이터부터 데이터 솔루션까지 전략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다시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황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삼성전자 85,000원 부근, SK하이닉스도 20만 원까지도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2분기를 끌고 갈 이 섹터도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좀 중장기적인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반도체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분기의 주도 섹터는 단연 반도체 바이오였고 이제 그 바이오마저도 수급이 뺏기면서 반도체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반도체의 봄이 왔다라는 판단이 들고 반도체 집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70조 원 복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무려 25%나 파격 인상했습니다. 왜냐? 낸드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논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실적이 좋아집니다. 두 개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매수 타이밍이냐 이런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봄이 제가 다시 찾아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바이오였고 2분기 주도 섹터는 반도체 단독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 세워볼까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인데 보시면 자,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그려왔던 박스권입니다. 우리가 대형주 기준으로 박스권을 그렸을 때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래 대금, 캔들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는 그렇습니다. 대형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위잖아요. 1등입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기업이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기술적으로 힘든데 돌파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돌파했죠?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돌파했다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3월 20일 자 기준으로 잡아놨습니다. 왜 3월 20일이냐면 이때 엔비디아 CEO가 언급을 한 날이거든요. HBM 테스트 관련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쉬지 않고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준으로 보면 4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은 1.5조 매수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5.5조. 5.5조 누가 던졌냐? 개인 투자자가 다 던졌습니다. 제가 이거 수급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던지지 마시고 85,000원까지는 무조건 홀딩하신 다음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고 최종 목표가는 9만 전자 보시면 된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 부대장이죠. 부대장 보시면 SK하이닉스인데 너무 좋은 흐름입니다. 저번에 19만 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더라도 기회를 주지 않고 5일선 위에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목표가 잡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 역시도 수급이 좋은데 3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던지고 있고 외국인만 담고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있는데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85,000원 찍고 한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그 조정 구간에서 82,000원, 3,000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좋고요. 8만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그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은데 일단은 단기 목표가 20만 원 찍은 다음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11선 부근인 17만 5천 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17만 5천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이끌었던 시장이 2분기에는 반도체, 봄으로 반도체가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8만 원 초반대와 SK하이닉스 17만 원대 부근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얘기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역시나 반도체 안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들, 테마들이 있겠지만 반도체 안에서 지금 당장의 수혜를 받는 건 CXL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핫하고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관련된 종목들과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네, CXL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CXL 관련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모멘텀 하나 짚어보면서 관련주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멘텀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로 다 도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CXL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포스트 HBM을 선점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CXL 관련주 움직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슈는 차세대 기술 선점에 나섰다. CXL 메모리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공개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재료죠. A급 이상 되는 재료다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경기현 사장이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를 되찾을 것이다라는 포부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 모멘텀이 섞여서 차트에 녹아져 있다 보시면 되고 S급 정도는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공략주로 들였고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구체적인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엑시콘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우선 CXL도 반도체고요. 뭐 칩넷 반도체고요. HBM 반도체고요. 온디바이스 AI도 결국 반도체 안에 있는 거죠. 반도체만 붙으면 그냥 요즘 다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CXL이 지금 반도체 내에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삼성전자 박스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엑시콘도 박스권 그리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기법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로 좋은 결과를 내고 계실 겁니다. 이 기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박스권 돌파 매매라는 기법인데 박스권을 그려봤을 때 박스권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 3,800억 실린 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죠? 지금 26%나 상승했는데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다음날 시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종가 매매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있죠. 장중에 상한가 문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26% 정도 상승하고 마감하면 종가 매매 들어가기에는 좀 까다로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캔들로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다음 날 시가 매매 들어가면 된다. 그게 바로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네오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셈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하면 됩니다. 추세 매매 기법도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저점 높아가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동그라미 칠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추세의 지지라인이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그어보면 대충 이렇게 그어집니다. 이게 뭐죠? 수평선 두 개가 연결이 되면은 우리가 추세대라고 합니다. 추세대가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 매매 기법 이용해서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추세의 지지라인은 어디일까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죠. 자,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네요. 이 기법을 정확하게 알고 선을 잘 그으신 분들,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네오셈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4,000원 부근이 추세의 지지라인인데 이 기법 이용해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좀 크고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14,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의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CXL 같은 경우에는 S급 재료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방송 통해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돌파 지점들 잡아가실 수 있도록 기법 강의해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단타에 유용한 기법이라는 점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타 위주로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좀 저항 없이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필에너지입니다. 3월 11일 공략 이후로 해서 매일같이 오르면서 36%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역시나 추세 매매 관점에서 공략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필에너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에너지 역시도 지금 고가 기준으로 3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은 추세 매매 약간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파 이후 종가를 훼손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눌림 구간에 들어가는 기법인데 자 보시면 차트 볼게요. 1파가 이 구간이죠. 이때 상한가가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빵 터졌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냐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는 추세 매매 변형이라고 말씀드렸죠. 변형입니다. 이때 도지 캔들 만들고 종가상으로 훼손을 시키지 않았죠.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1일에 제가 정확히 이때 추천드렸어요. 왜? 종가 라인 훼손 안 하네? 그럼 1파 이후 눌림 기법 써도 되겠네? 그러면 2파가 나오겠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확인하고 2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고가 기준으로 3월 29일에 35,700원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추세 매매 변형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세의 지지 라인은 약 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시면 되고 이 매도 타점, 이게 손절 타점은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세 매매 변형 기법을 통해서 공략했던 필에너지 리뷰로 만나봤고요.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공략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재료부터 말씀드리면 현대차, ADAS, MCU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같은 장비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관련 개발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사모펀드가 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말은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이쁘다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1파가 나오고 눌렸죠. 자, 이제는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되냐. 아까 리뷰했던 필에너지는 추세 매매 변형 기법, 1파 이후 눌림 기법 적용했고요. 그 외에 모아 데이터라든지 이런 기법은 시가 매매 기법, 다양한 기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어보브 반도체라는 기법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보시면 우리가 1파가 나오고 나서 21선 반등했는데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죠. 이때 만약에 강하게 돌파했으면 주가가 추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해서 주가가 빠집니다. 이때 들어가는 기법이에요. 뭐다?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이평선 수렴 구간에서 양봉이 연달아 2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적산병을 노려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적산병 기법은 크게 제가 만든 게 2가지가 있는데 적산병 3개, 이게 적산병 나왔을 때, 양봉 3개 나왔을 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과 양봉 2개가 나왔을 때 다음날 양봉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종가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2% 출발하고 고가 15% 찍은 다음에 아주 이쁘게 캔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종가상으로 이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들어가서 단기 목표가 22,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해볼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 알아봤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자세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2차 반도체 지원 법안 여론전 부각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에서 현재 미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는 모자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과학법에 이어서 2차 지원 필요성이 반도체 업계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건 반도체 섹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 예산 한도가 초과됐던 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반도체 이제 지원법은 가장 핵심은 리쇼어링,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다시 한번 제조를 좀 하자. 거기서 이제 지원이 좀 되고 5년간 이제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산 한도가 거의 다 좀 찼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반도체 어떤 공장 증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뭐 법 제정까지는 2,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둘러야 되지 않냐 하는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 관련 때문에 실제 이제 성사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만큼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규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수정 어떤 발표가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노트북에까지 적용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쟁이 거의 이제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좀 더 반도체가 리드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또 반도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섹터들이 좀 있죠. 섹터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HBM 섹터,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뉴로모픽 반도체, 뭐 CXL 반도체,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결국은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것만 집중이 되고 나머지 이제 전통적인 디램이나 뭐 이쪽에 랜드 플래시 이쪽 관련된 어떤 또 전공정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약간 찬밥 심세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출 통계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부분들은 이제 턴 어라운딩이 되고 다만 첨단 공정 뭐 이쪽에 대해서만 사실 없어서 못 파는 뭐 그런 부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지수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제 차트에 있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작년 고점이죠. 작년 고점 전체를 넘어섰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만약에 이제 작년보다 올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다는 것이 차트적으로는 이미 이제 실현이 됐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직전 고점, 그다음에 한번 큰 폭의 조정, 그다음에 재돌파, 횡보하다가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현재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이 이제 미국 회계 분기가 시작이 되는 10월이기 때문에 변곡점이 10월에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격적으로는 1월부터 현재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주기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
현재 어떻게 보면은 흑자 주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주기, 6개월 정도가 좀 되고 있는데 거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경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제조업 지수의 또 선행 지표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계속해서 당분간 갈 확률이 많다. 단 중요한 것은 첨단 공정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이제 극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현재 특징주나 또 공략주 여기서 제시를 하나 둘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분기 내내 반도체 업황들의 활황이 좀 이어진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정확한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안에서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뒤에도 자세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말고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지원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데이터 솔루션부터 짚어볼까요? 예, 자, 이제 미국에 또 호재가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스타게이트라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죠.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 시스템을 완벽하게 디지털화하겠다. 물론 지금은 전자정부를 하고 있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발주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 그 다음에 이걸 인공지능으로 처리를 좀 하는 거죠. 처리를 해서 마지막에 아웃풋, 다시 말해서 표현물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데이터 솔루션은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제 개인정보 이제 비식별 과정의 어떤 그 인공지능 부분의 엔진까지 완벽하게 이제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델 컴퓨터나 뭐 현재 IBM 물론의 이제 대리점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데이터 솔루션이 모의사가 이제 오픈 베이스였었고요. 또 8개 또 자회사를 이제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반도체 쪽이 아닌 반도체를 서비스하는 쪽, 이쪽에 또 순환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은 데이터 솔루션도 있고 또 모아 데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 뭐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한가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것들은 아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이슈가 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솔루션이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반등했다가 그다음에 행보를 해주다가 어제 대규모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갭상승의 차익 실현 매물. 물론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숨고르기 국면, 그러니까 하락이 종가상으로 보면은 하락이 멈춰지는 이제 십자 도지형의 형태, 또 직전 고점의 어떤 지지력들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공략을 좀 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어제 이제 특징주였었고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은 오후장에도 약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요와 이제 비슷한 짝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죠. 모아 데이터를 한번 같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모아 데이터 부분들도 약간 이제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크게 슈팅이 좀 일어났죠. 오늘 추가적으로 일어났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지만은 장기적인 차트로 보면은 이제 시작인 단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2, 3일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반도체에 이어서 AI 쪽에 이제 서비스하는 쪽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데이터 솔루션, 그다음에 모아 데이터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 부분에 대해서 순환매에 대해서도 잘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선도 섹터
몇 개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쪽에 이제 순환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외에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 쪽으로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고 특히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급등 이후로 해서 숨고르기 이후 재차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까지 저희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보브 반도체 짚어볼 텐데요. 비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특히나 차량용 MCU 모멘텀을 가지고 좀 현대차와의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보브 반도체 역시나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어부 반도체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AI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데 가장 큰 대장주가 있는 제주 반도체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부분들이 가장 큰 시세를 냈고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을 때는 이제 저전력이 필수가 좀 되고 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필수가 되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제주 반도체가 거의 이제 시세를 리드를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좀 됐었죠. 그러면은 다음 순번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 퀘스천 마크가 되죠. 결국은 AI 어떤 컴퓨터가 AI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물 인터넷, AI 온 디바이스 개념까지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디바이스 개념까지도 출발이 됐죠. 그러면 디바이스 개념에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것은 모든 사물에 어떻게 보면은 AI를 적용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AI 사물 인터넷, AI 온 센서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어버버 반도체가 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전 제품의 MCU를 다는 가장 간단한 명령 체계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정찰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은 AI의 어떤 서비스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특화된 건데 여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의 재료가 좀 있죠. 그래서 차량용 MCU, 그다음에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이걸 개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MCU를 현재 납품을 한다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물 인터넷도 이제는 이제 반도체 영역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자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뭐 제가 통신 반도체 하면서 자라민 테크놀로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보 반도체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 그러니까 2단 상승을 해주고 이 넥라인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넥라인까지 안 들어오고 살짝 이 층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뭐 연달아 터닝을 했죠. 지금은 매수 단가는 아니고 살짝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숨구르기가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어제도 특징주고 또 오늘도 특징주이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던 가전용 이 MCU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MCU에 더해서 AI 모멘텀까지 부각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공략주 어떤 섹터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 쪽에서 장비 쪽에 한번 섹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살아있기보다는 다음 타자, 넥스트를 네.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2차 전지는 최근에 현재 지수가 좋으면서 반짝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약간 주저앉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을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방위적으로 모든 산업에 대해서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북미 주요 라인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발주 내역 장비 발주 스케줄이 있는데 2023년도도 있고 2024년도도 있고 2023년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2024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많은 업체에서 발주가 좀 일어나게 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24년이 좀 더 발주가 더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주 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쇠가 좀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25년, 2026년은 전기차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본격적인 생산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현재 2차 전지 제조 과정 이걸 전체를 사실 소개를 좀 해야 되는 것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빼도록 하겠고 가장 간단하게만 보면은 일단은 전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 현재 양극 기판 그다음에 음극 기판, 분리막 소재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고 이걸 두 번째는 조립을 좀 하는 거죠. 조립을 해서 전해액을 집어넣어서 이걸 충방정 테스트를 하고 활성화 단계를 하고 안정화 단계 한 다음에 마지막 에이스로 나가는 세 가지의 공정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것은 앞쪽이 좀 되겠죠. 전극 공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조립 공정. 이런 순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 반도체처럼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2차 전지도 나름대로 많은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비가 있고 저 장비에 대한 수혜 업종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투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ETF가 많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근데 ETF보다는 이 2차 전지 장비를 전체를 현재 관할하는 종목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준비하는 것이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 하나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비 전체를 투자하는 것과 업체 관련된 주를 투자한 것과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간단하게만 보면은 2차 전지 전국 공정은 현재 모든 재료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코팅 과정, 롤 프레싱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부분 양극재, 음극재를 이제 조각조각 내는 것이 이제 전국 공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간단하게 보면은 이걸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세 개를 전부 다 조립을 하는 과정, 와인딩, 스케이트, 스태킹, 재스태킹, 방식에 따라서 현재 온통형, 각형, 그다음에 하부치형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붐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장비 업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2차 전지 장비 중에서도 이 종목만 공략을 한다면 전반적인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예, 하나기술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기술 자세한 모멘텀 짚어주시죠. 예, 이것 하나만 알으라 해서 하나기술이고 네. 반도체에서는 이것 하나만 알으라 해서 하나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지만은 또 기억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전공정의 모든 것들을 장비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대단한 회사냐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협력업체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연대해서 납품하는 그런 턴키 도급이 유일하게 가능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생산한 것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급한 공정 같은 경우는 디벨로핑 단계이고요. 나머지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팩 공정 이 부분들은 턴키 솔루션이 완벽하게 가능한 어떤 그 업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최근 공급 계약을 보더라도 공급 계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터리를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이제 턴키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중소규모로 하는 것도 턴키로 맡은데 하나 기술이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뭐 대규모 수주는 프레이어사의 대규모 수주를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먹고 살기는 힘들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의 장비도 현재 최초로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장비 외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외에도 반고체 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한 장비 수주도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고체 이슈가 레이크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이 날아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전고체에 해당이 되는 전고체 물질이 황화리튬이죠. 황화리튬 샘플 테스트 과정 생산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에 좀 해당이 되는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소재 개발, 전지 소재 개발, 차세대 전지 개발, 하이브리드 부분뿐만 아니라 응급 첨가제 이러한 그 소재 물질까지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 걸쳐서 모든 것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주가는 이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7월 달부터 무너졌죠. 근데 원바닥까지 내려왔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들어올다가 눌림목이죠. 거의 한 3주,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과 조정의 이제 탄생 파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가 현재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 특징주로 소개하는 부분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종목군들 위주이기 때문에 이곳은 중장기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지 당장 급등하고 있는 거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중장기로 조만간 뜰 것을 계속해서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점 2차 전지 쪽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때 현재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한화기술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과 더해서 또 차세대 전지 장비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조만간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볼 텐데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외에는 종목이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선도 섹터가 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분들 필요해 보이고 이 순환매로 AI 쪽이나 자율주행 쪽이나 그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쪽으로 확산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쪽 확산되는 구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소부장의 또 순환매 전략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한번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소부장 관련된 순환매 전략들도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CXL 짚어봤고요. 오후장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순환매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략도 정영석 전문가님은 어보브 반도체를,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하나기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